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어느 한 시누이에 관한 사연입니다. 본인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이 시누이란 사람은 올케에게 너무 막 나가는 행동을 한 듯한데요. 게다가 상처 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요. 결국엔 올케에게 철퇴를 맞고 찌그러지는데 통쾌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되었고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2년 정도는 일을 하다가 2세 계획 때문에 일을 관둔 지 3년 차가 되어 가네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 만나 이 남자를 똑 닮은 아이를 한 명 낳는 것이 꿈이라면 꿈이었는데 야속하게도 아직 저희에게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아이를 품을 수 없는 몸이 된 건지, 왜 나는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건지 비참한 심통으로 여러 태를 보냈었습니다. 남들 보면 아이가 잘도 생기던데, 별 노력 없이 아이 낳고 하던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지, 가끔 뉴스에서 아이에게 험한 짓을 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피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오지. 그럼 내가 너무 잘해줄 텐데. 이미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할 때 남편은 그러더군요. 너무 원하고 원하면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인생사이고 세상사라고요. 처음엔 자연 임신을 기대하다가 결국 자연 임신이 힘들다는 것을 안 뒤 2번의 시술을 했지만 여지없이 저는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번째 아픔을 겪었을 때 남편이 제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냥 웃자고 말이죠. 울고불고 하면 몸만 더 축나니 그냥 웃자고 말이죠. 언젠간 우리에게도 귀한 천사가 찾아올 테니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 몸은 더 야위어 갔고 초췌해져 갔습니다. 살기 싫을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려야 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제 삶이 믿고 싫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제 몸뚱이가 마치 흑마술이라도 걸린 듯 저주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상담을 받는 지경까지 갔지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계속 콧물이 흘러나오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애처럼 엉엉 잔뜩 찡그리며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속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제 삶을 다시 반추해보면 서럽기가 그지없더군요. 나름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직장도 누구나 알 법한 곳에 들어가서 동경할 만한 그런 일 잘하는 커리우먼이었었는데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되어버리니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즈음 결혼한 지 1년 차인 시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네,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시샘도 났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니 너무 꼴사나워 보이더라고요. 남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생각하는 제 자신이 말이죠. 저는 제 자신을 비하하면서 갉아먹고만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아이 못 낳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이라고 말이죠. 제 탓일 수도 있지만 순전히 100% 저의 잘못만은 아닐 텐데 2번을 실패하고 누군지 모를 그 아이를 떠나보낸 뒤 제가 상담을 받게 되자 남편은 진즉에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걸복걸하며 잡고 늘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그 끈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만 내 인생을 집중하다 보면 남은 내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것만 같았거든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 그리고 내 남편, 그동안 제 눈치를 보느라 말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던 우리 엄마,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품은 우리 시누이. 차츰 제 일상으로 돌아올 즈음 시누이는 출산을 했습니다. 장군감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좀 크게 태어난 편이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와 시누이의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였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올케로 시누이로 그냥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더니 갑자기 제게 자주 전화도 하고 제가 시누이 집에 찾아오기를 바라더라고요. 처음엔 좁은 마음에 조금 마음이 걸리기도 했었으나
이내 신우이가 왜 제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어머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그러니까 남편과 연애를 하는 중에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급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시누이는 제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게 조심히 진심을 털어놓더군요. 지금 제가 언니를 부르고 언니한테 도움 청하면 면목이 없다는 거 잘 아는데 이상하게 오빠는 아버지보다는 언니한테 전화를 하게 되네요. 미안해요 언니. 너무 내 생각만 해서. 만일 엄마가 살아 계신다면 우리 엄마가 참 많이 좋아하고 도와줬을 텐데. 저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엄마는 내 옆에 있질 않으니까. 시댁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왠지 모르게 시댁 식구들은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미안해요 언니. 진심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도와달라고 매달릴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요. 조금만 나 좀 봐주세요. 시누이가 그리 말하는데 나이만 먹고 질투심과 묘한 경쟁심에 휩싸여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그 순간부터, 그리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으면서 마지막에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리웠을지, 미처 시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저의 인품이 참으로 얄궂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누이 입에서 미안하다고, 염치 없다고, 좀 봐달라는 말까지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눈물이 아른거리더라고요. 나야말로 너무 미안해요. 내가 나이만 먹었지 속이 너무 좁았었네요. 서툴고 잘 모르지만 아가씨한테 도움이 되게끔 한번 저도 잘 해볼게요. 그리고 아가씨의 이런 애틋한 마음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해요. 딱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육아의 경험이 없었던 저는 조카를 돌보는 비중보다는 신우의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곤 했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몸관리를 해준다 해도 퇴소 후에도 꾸준히 몸관리를 해야 후유증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우이는 어린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아예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 명료했어요. 사실 어린 조카가 심하게 아토피를 앓기 시작했거든요. 피부가 어려서 강한 약을 쓸 수도 없었고 처음에 조금씩 얼굴 부위만 번지더니 나중엔 몸까지 번지게 되더라고요. 어린 조카는 항상 진물을 달고 살았고 울긋불긋하고 화농까지 덕지덕지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그 말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일같이 그 상처를 소독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엄마인 시누이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 버거워하는 것에 눈에 보였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린 조카가 저희 집에만 오면 진물이나 아토피 상태가 좀 나아지는 듯 보였고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저희 집 때문인 듯 싶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전원주택이었는데 피부가 좀 예민했던 저는 집을 시공할 때 편백나무를 집안 인테리어에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도 따라오는 법인데 편백나무가 자연스럽게 습도 조절을 해준다고 알고 있었던 터라 그리했던 거였죠. 아마도 그런 연유로 100% 확신을 할 순 없었지만 집의 영향으로 어린 조카가 저희 집에만 오면 좀 편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저희 집에서 편안해 보이는 어린 조카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근엄한 목소리로 제게 그러시더군요. 예, 며느라. 아무리 네가 시샘이 나서 올바른 생각을 못한다고 해도 어찌 그렇게 생각이 짧아? 우리 딸 말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그 어린 것을 차에 태우고 니네 집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이 되질 않았고 그게 다 나중에 몸에 무리가 오게끔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 너는 윗사람으로서 배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디? 네가 아이가 들어서는 것이 우리 딸 탓도 아니고 다 니들 부부 개인적인 문제인데 자고로 가족이 뭐냐? 서로 알아서 배려하고 서로 알아서 불편하지 않게끔 마음을 써주는 거 아니겠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너도 어쩔 수 없이 속 좁은 아낙네였단 말이니? 오늘 우리 딸 거기 오면 나한테 한 소리 듣고 그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말한 것처럼 하도록 해라.
당분간 니네 집에서 지내자고 말이지. 너도 심심하지 않고 말동무 생겨 좋고 더군다나 그 어린아이가 그리 편안해 한다는데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이자 우리 딸한테는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우리 집에서 너의 위치는 무거운 것이란다.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마치 저를 탓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저의 부부의 개인사면 신우의 입장 또한 개인사가 아닐까요? 저 한마디에 그동안 제가 신우이를 걱정하고 마음 썼던 것들이 한순간에 깎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기에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신우이는 어린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고 한껏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며 어린 조카를 제게 맡기고는 금세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짠한 마음도 들었고 엄마가 되는 것이 저리 힘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를 탓하면서 제가 속이 좁아 신우이를 고생시키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 나름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어린 조카를 바라보는데 그 녀석이 저를 보더니 배시시하고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니 그래 너무 속 좁게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며느리는 며느리이고 시아버지 입장에선 본인 딸이 우선이 아니겠나 라고 제 마음을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뜻을 신우이가 안 것일까요? 그날은 신우이의 행동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제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눈에 보였었는데 갑자기 저를 당연하다는 듯 하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좋은 마음이 싹 다 가셔버리게 할 정도로 신우이의 모습은 나태 그 자체였습니다. 힘이 들어 어린 조카를 제게 맡기고 잠이 드는 경우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날은 유독 제게 어린 조카를 맡기기 시작했고 본인은 본인의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더군요. 제가 어린 조카의 부모가 된 것처럼 말이죠. 사람 마음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하더니 한순간에 변한 신우이의 모습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어린 조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린 조카를 눕혀놓고 거지에 식염수를 묻혀 얼굴을 닦아주고 있는데 잠에서 깬 신우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아들 같네요. 걔 딱 보니까 얼른 아이 낳고 싶죠? 막 빼앗아 가고 싶죠? 가끔 그런 여자들 있다던데. 남의 아이 가지고 싶어서 훔쳐가는 그런 여자들. 설마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죠? 애를 너무 잘 봐주니까 어떨 때 보면 언니 아들 같아요. 언니, 그래도 걔는 내 아들이에요.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아셨죠? 농담이에요. 제가 이런 농담 언니 아니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나저나 저는 언니를 보면 참 안쓰러워요. 왜 언니한테는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도 생기는 걸 왜 언니한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지. 아마도 언니는 내 아이를 잘 돌보라고 하늘에서 이미 점지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언니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가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할 말 안 할 말 구분되어지는 것이 당연할진데 너무나 뻔뻔한 얼굴을 하면서 뚫린 입이라고 잘도 제잘거리더군요. 아무리 어린 아이여서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 앞에서 한 소리 하는 것은 아이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꾹꾹 감정을 눌러가면서 말이죠. 아가씨, 말은 좀 가려하세요. 지금 아이가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그렇지 그런 농을 어디 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예정이에요. 그러니 이번 주에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일찍 돌아가라는 말에 신우이는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하면 저를 시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디서 신우이를 내쫓아요? 이거 우리 아빠나 오빠가 알면 언니 좋게 보지 않을걸요? 농담한 것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괜히 질투나서 스트레스 부린다고 생각한다고요. 어차피 언니는 아이도 못 낳는 죄인이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 두고 보자 너 혼 좀 나봐라 하는 표정을 하면서 짐을 챙겨 어린 조카를 낚아채고는 나가버리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왜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누이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더군요. 미처 어린 시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다라는 죄책감을 제게 심어주고는 제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종 부리듯 당연하듯 부려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땐 그런 생각이 들면 내 자격지심이겠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일에 감정적으로 휩싸이면 안 되지라고 저를 반성을 했었었는데 시누이는 교묘하게 저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 먹었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시누이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신장 어머니가 다녀간다는 말은 거짓이었기에 마음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있으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질 않더군요. 그런데 그 주 주말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습니다. 시댁에 잠시 들르라고 말이죠. 저는 그날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옆에서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시누이를 보면서 시댁을 한바탕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시댁에 가니 시아버지는 잔뜩 인상을 쓰신 얼굴로 저희 부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옆에 시누이는 어린 조카를 달래고 있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앉자마자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게 명령을 하시더군요. 오늘 중대하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오라고 했다. 내 긴 말은 안 하고 싶어. 일전에 며느리 너한테 한 말도 있고 하니 오늘 내가 하는 말 다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한다.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손주한테 니네 집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더구나. 거기만 가면 애 아토피가 가라앉는다고.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이 피부에 좋은 것은 틀림없으니까. 물론 얘가 지금 거의 매일같이 너희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고 게다가 우리 손주한테도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거고. 게다가 며느리니가 은근히 우리 딸한테 눈치를 주는 것 같다고 오늘 너무 서럽다고 나한테 울면서 애원을 하더라. 내가 일전에 너한테 한 말도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손주 아토피가 다 나을 때까지만 너희들이 서로 집을 바꾸어서 지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큰애 회사가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게다가 며느리, 너는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아파트건 전원주택이건 별 상관없지 않겠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당분간 니들이 얘네 아파트에서 지내고 얘는 우리 손주랑 니네 집에서 기거하도록 해라. 애 피부병은 낫게 하지 않겠니? 그리고 식구들끼리 도와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리고 며느리 너도 마음을 좀 곱게 쓰도록 해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왜 네가 잉태를 할 수가 없는 건지 말이지. 마음을 그렇게 좁게 쓰는데 나 같아도 가져다줄 씨앗을 도로 빼앗아 버리겠다. 지난번에도 내가 그리 주의를 줬건만 어찌 이리도 사람이 속이 좁아. 그랬더니 그 옆에서 어린 조카를 안고 있던 시누이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 애 피부병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데 당분간이라고 하면 어떡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거 평생 관리해줘야 하는 거래. 잠시 가라앉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많이 다시 아토피가 도지게 되면 그땐 정말 답이 없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오빠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조카를 진심으로 조카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 집이랑 오빠 집이랑 아예 바꿔줘. 우선 애는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아이가 없어서 지금 엄마인 내 심정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없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건 오빠는 개인사 있잖아. 내가 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아. 우선 나는 엄마로서 내 아이 건강을 생각해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어린 조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서 결단을 내려줘. 남편도 저도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상식을 너무 벗어난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을 바꾸자뇨.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어쩌면 저리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시누이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말이죠. 화가 너무 났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정도로 말이죠. 나름 격식을 갖추고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을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격식 따위 쓰레기통으로 쳐넣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제 아픔을 일종의 개인사이다라고 치부하며 들춰내는 그들이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우선 제가 느낀 건 며느리는 며느리이고 딸은 딸이네요. 아버님의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져서 지금 제가 감동 중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무슨 자격으로 저희에게 당분간 집을 바꿔라 명령하시는 거죠? 아가씨 또한 무슨 자격으로 집을 아예 바꾸자고 하는 거죠? 제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이 개인사이기 때문에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그럼 어린 조카가 피울병을 앓던 아가씨가 엄마로서 얼마나 힘에 겹던 그것 또한 개인사 아닌가요? 아가씨 말대로라면 저희 자식도 아닌데 왜 저희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드려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천지분간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상식선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님, 그렇게 손주 건강이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명령을 하실 게 아니라 아가씨를 위해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게 식구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아가씨는 아버님 딸이잖아요. 아버님 말처럼 식구이자 부모 자식 간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저희에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버님 직접 나서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가씨도 그래요. 지금 그렇게 어린아이가 때릴 쓰다 억지를 부리실 게 아니라 엄마니까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고귀한 엄마니까 아가씨 스스로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왜 저희 집을 내놓아라 조카를 생각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염치 없고 몰상식한 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가씨야말로 저희 부부 일은 개인사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본인의 개인사를 둘러대며 저희한테 치근덕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처사는 동정심을 유발하겠다 뭐 이거 아니냐고요. 남의 집 탐내기 전에 엄마처럼 행동이나 하세요. 조카 피부병 낫지 않는 거? 그 50% 아가씨 탓이에요. 아니 그렇게 위생관념이 없는데 소독을 해도 애한테 약 한 번 발라줘도 손 한 번 닦지 않은 엄마가 말이나 돼요? 사람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서 그래요? 아마 저희 집에 오셔서도 아가씨의 그 위생관념이라면 조카 피부병 절대 낫지 않아요.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랑 거의 10억에 다다르는 주택을 막교환하자는 게 말이 돼요?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채워주실 생각이에요? 아이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저희 집이 탐나서 이런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아무리 시댁 어렵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가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는 참을 수가 없네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의도로 도대체 시댁 식구들이 뭔데요? 얼마나 우위에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명령을 군말 없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댁이라고 해서 며느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을 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저 그렇게 우스운 사람도 아니고 만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상식 좀 지키시죠? 근엄하게 진중하게 말한다고 겁먹을 사람도 아니고 애처럼 앵앵거리면서 울먹거리면서 말하면 거기에 동정심 유발할 줄 아나 본데 미안하지만 그 정도로 순에 빠진 사람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뭐해? 얼른 일어나. 지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듣고도 여기 앉아있고 싶어? 아니면 당신은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동조하겠다는 거야? 남편이라고 어디 그 의견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당황한 것이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 아무 말 없이 일어났고 그런 남편을 향해 시아버지는 한마디를 더 하시더군요. 저 못난 놈 같으니라고? 집구석에서 여자한테 얼마나 벌벌 기었으면 감히 시아버지 앞에서 말대거리하는 여편네 입을 막지는 못할 망정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거냐? 애비 지금 일어나서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네 차지가 아니란 말이지.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인사를 꾸벅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그만하시죠 아버지. 채통을 좀 지켜주세요. 요즘 어느 누가 며느리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답니까? 그리고 너도 정신 좀 차려라.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 속이 뻔히 다 보여. 엄마라서 아이 생각한다는 말 하지 말고 먼저 철이나 좀 들어. 애 핑계 대지 말고. 남편이 큰 소리를 내자 시아버지는 더욱 큰 소리를 치시더니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대대손손 이러쿵 저러쿵 하시더군요. 다시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안 볼 생각으로 저도 안면 몰수하고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대대손손 물려주실 재산은 있으시고요. 받을 생각도 없고 주실 것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저희에게 물려주실 재산 있으시면 아가씨 집 한 채나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는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뻔뻔한 시아버지나 철없는 시누이나 다 거기서 거기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심력을 쓴 나머지 한동안 몸 이곳저곳이 쑤셔왔습니다. 제가 너무한 겁니까? 어린 조카를 위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집을 내어 주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게 맞는 윗사람의 처신이었을까요? 나중에 시누이는 그러더군요. 제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아직 어른이 덜 된 것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자기보다 더 철없고 상식 없는 사람이 저인 것 같다 했습니다. 술술 내뱉는 그 입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고 쌍욕을 해 주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식구가 되면 서로 집도 바꿔 살고 상황에 맞춰서 시세에 맞지도 않는 집을 서로 바꾸기도 한답니까? 참 어디 법도가 그러한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